본격적인 피서철에 남부지방은 극한 폭염에다가 느닷없는 지진, 진동까지 덮쳐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지고 또 여진 대비도 더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또 취재기자들이 자세히 전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더위가 오늘도 여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부지방에 이어서 이제 중부지방까지 찜통 더위가 비상입니다. 특히 서울에도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데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남 김해와 밀양까지 구역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 폭염의 가장 강력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공으로는 이중 고기압이 좀 겹겹이 쌓여 있고 또 하층에서는 열대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다음 주 8월 초가 되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걸로 현재 예보를 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 이상 치솟으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강한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이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내리면 좀 곤란을 겪기도 하잖아요. 당분간 좀 변수는 없을까요? 당분간 일단 가장 큰 변수로 볼 것이 지금 말씀하신 찜통 더위 속의 기습 소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기가 지금 쌓여 있는 데다가 대기 하층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좀 밀려오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상하는 태풍입니다.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열대상에서 오래 에너지를 축적한 이 강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만약 태풍이 북상을 한다면 진로가 서해안으로 가느냐 또 동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름 더위가 일찍 끝나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태풍이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로 열대 수증기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지난번 바비와 같이 간접적으로 호우와 폭염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 예방과 또 급변하는 극대화하는 이런 날씨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더위도 힘든데 어제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흔들림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여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이었죠.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에서 지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부산과 울산 또 경남 지방까지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무려 800여 건이나 폭주를 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으로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이 정도면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진동을 현저하게 느끼고 또 물건이 떨어지거나 주차된 차가 흔들릴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 건물 고층에 있던 제보자 중 한 분은 2분 정도 건물이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흔들림도 느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이 구마모토 강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남해안 리조트라던가 부산의 고층 호텔, 아파트 등에 머물던 피서객이 많고 또 시민들까지도 좀 놀라게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구마모토 지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 10년 전인데요. 2016년에도 강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모두 이걸 좀 전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줬고요. 일본 기상청이 이번에도 7.1의 지진 이후 더 큰 지진을 발생하고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근의 지진은 전형적인 내륙 직하형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큰 해일을 동반하는 그런 지진과는 달리 진원이 매우 얕은 이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는 겁니다. 규슈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좀 당겨지는 인장력 때문에 끊임없이 단층이 좀 어긋나고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컸고요. 이 때문에 건물 붕괴 위험도 커진 걸로 보입니다. 또 구마모토 지진 단층 때의 경우는 세계적인 활화산인데 아소산이 바로 밑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아소산의 마그마 방해도 자극이 되진 않을지도 현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도 이번 지진을 느꼈다라는 소식이 많았다. 그리고 저희 YTN으로도 제보 소식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남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이렇게까지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진안과 좀 남해안까지 거리가 좀 가까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물리적인 좀 지진파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 지진 발생 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는 거리가 한 300km 정도인데 이 거리가 지금 도쿄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예. 진동 전달 폭이 더 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기가 긴 이 저주파 파동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번처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 지진파가 발생을 하는데요. 주기가 짧은 고주파하고 주기가 상대적으로 좀 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저주파 파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가 짧은 고주파는 이동을 하면서 집안에 흡수되거나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지만 주기가 긴 이 저주파 진동의 경우는 먼 거리까지도 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저주파 에너지가 좀 폭발적으로 분출이 됐고요. 이 파동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나라 이 고층 건물까지도 자극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네, 이런 이유로 어제 이제 남해안이나 일부 내륙까지 흔들림이 좀 감지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일본하고 우리가 지각판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지진이 우리 한반도 단층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우리나라 그 단층대를 강하게 좀 자극을 해서 강한 또 지진을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과거 경주 포항 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2016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 지진보다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규모 9 정도였는데요. 그 여파였거든요. 당시 한반도 지각 전체가 좀 동쪽으로 좀 끌려갔고 또 축적된 그 응력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불균형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서 좀 경계해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일본 태평양 연안의 대형 지진대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녹취 들어보시죠.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난카이 지진이 터진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에 좀 또 한 번 거대한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부지방 단층대에도 더 큰 여파를 줄 수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이 꼭 난카이 지진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려된 위험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좀 대비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1, 2주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뭐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남부지방은 좀 극한의 폭염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안전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또 여진 가능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지진이 이제 났을 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폭염 경보와 중대 경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폭염 속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가 되면 대피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이 흔들리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좀 정지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급히 대피를 하다가 온열 질환이나 탈수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야외 대피소인 운동장이나 공원 역시 직사광선의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원거리 지진의 경우에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대피를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좀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방송 및 재난 안내 상황을 좀 충분히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휴가철은 안전에 더더욱 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훈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